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기호와 의미로 파악하지 말자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현대 미술을 이해하는 방법의 강의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기호 뭐 그런 것들로 이해를 하자 하는 영상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저도 뭐 많이 봤었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하나 언급을 해 드린 게 있고,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은 현대미술 감상을 하는 방법 자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현대미술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는 건 없습니다. 내가 좋으면 사실 그만인 거고, 그것이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게 그 시대에 뭐 그 시대의 미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을 때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사람들이 지지를 하면은 그 시대의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뭐 다수가 좋아한들 내가 내 작품을 좋아하는 자유가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좀 더 자유로운 해석을 위해서 제가 도와드리고자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왜 기호와 그런 것만으로 미술을 파악을 하려고 하고, 어떻게 보면은 미술에 대해서 의미를 자꾸만 파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시를 배운다라거나 아니면은 국어를 배울 때도 이 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시오. 근데 그게 한 줄로 파악이 될까요? 이 뭐야 이 소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오. 그럼 그게 요약이 되나요? 어,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소개서로 소개를 하면은 그게 여러분들 완벽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자기소개서 만들면은 좀 거짓된 것들도 많고 사실은 지어내는 것도 많잖아요. 자, 아무튼 왜 기호와 의미로 파악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은, 그런 방식으로는 모든 미술들을 해석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가장 많이 생기는 오류가 우리나라 미술을 이해를 하는데 오류가 많이 생겨요. 제가 그전에 잠깐 언급을 드렸었지만 서양의 미술은 기호와 의미예요. 물론 우리나라 미술도 기호와 의미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 서양이랑 동양이랑 일단은 생각하는 사고방식의 자체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순도 다르고, 뭐 나를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세상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런 문화권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인 것처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술품을 사실은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창작을 하는 생각의 구조마저도 사실은 반대예요. 우리가 말을 하는 생각의 구조대로 사람들이 좀 비슷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서양이 식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근데 자꾸만 서양 미술사를 공부를 하고 서양의 그 미술을 만들어가는 방법으로 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좋은 미술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서양의 미술사의 흐름들을 보면은 예전에는 종교 미술이 있잖아요. 종교 미술은 철저하게 기호와 의미예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고 저거는 무엇을 뜻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변해서 이런 의미가 되었고, 이것이 해체가 되면서 빛을 재해석했고, 그런 다음에 사물들을 재분해를 해 가지고 뭐 추상이 나왔었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게 뭐 팝아트가 됐고,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역사의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양의 미술은 그런 식으로 가지를 않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 것도 있죠. 뭐 기록을 하는 미술이라거나 초상화를 그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동양의 미술은 조금 더 추상에 가까워요. 그 우리가 동양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또 나라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한국하고도 다르기도 하지만, 뭔가 애매모호하게 한다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도덕을 중요시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쪼끔 더 뭐라고 하지? 법보다는 이렇게 도덕,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좀 추상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로 사실은 표현하기 힘든 우리만의 무엇인가가 있어요. 서양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에서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카페에다가 뭘 올려 놓고 가면은 누가 바로 훔쳐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 사람 잘못이지 시스템을 어겼잖아.' 근데 우리는 저걸 놓고 가도 그거를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정서 이런 걸로 이해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에서 또 강조되는 게 뭐죠? 기. 이거를 뭐라고 하지? 뭐 서양 의학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서양 철학 같은 데서를 보면은 기라는 존재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존재예요. 근데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적 같은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뭐 풍수지리 막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하고 기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의 미술은 비교적이에요. 뭐 무조건 이렇게 나눈다는 게 아니라 비교적 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한 작업들 그리고 그러한 뿌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미와 기호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 저 그림에서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고 왜 이게 이런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자꾸 물어봐요. 이게 서양 미술사에 젖어 있고 아직까지도 저는 우리나라의 그 많은 평론가들이나 미술 사학가 분들이 강의만 하면은 맨날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림은 이렇게 이렇게 파악을 하면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은 이러이러한 기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때 참 답답해요. 그러면은 그 반대로 봤을 때 동양에서는 쪼끔 더 중시가 되는 게 기운인 거예요, 기운.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난을 그리면서 내 마음을 받고 글씨를 쓰면서 이 글씨가 어떻게 써지냐에 따라서 저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고 기운이 담겨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드러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기운이 중심인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운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추상적인 의미가 동양에서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말로 표현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게 조금 더 고차원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뭐 물론 인제 우리나라는 동서양의 문화가 많이 결합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 그게 쪼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 점도 많이 보고 뭐 이게 길일인지 뭐 아니면은 좀 안 좋은 날인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따지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리나라 정서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고 이러한 기호적인 의미와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게 해석이 안 되면은 이게 안 좋은 그림, 이게 좋은 그림. 그렇게 따지는 거는 사실은 미술을 현대 미술을 특히 굉장히 좁게 보는 하나의 족쇄일 뿐 생각을 넓게 하고 생각의 다양성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게 좋은데 이게 왜 좋은지 설명을 못 해요. 그러면은 '이건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좋지 않은 건가?' 라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쪼끔 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만 서양 미술에서 뿌리를 찾으려고 하고 우리가 뭐 고흐나 모네 뭐 앤디 워홀의 후예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찾으려고 하고 서양에 가서 왜 이 세계 미술사 그 흐름에 한국 미술이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흐름을 이걸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흐름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서양 미술사에 억지로 한 곁다리로 자꾸만 끼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완 선생님이나 그런 분도 일본에서 잘 돼 가지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백남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서양에서 잘 돼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자고 우리나라에 뭔가 정신이나 이런 것이 깃든 사람들을 세계적으로 하는 게 안 되고 우리는 항상 뭐 싸이도 그렇고 해외에서 잘 되면은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다시 데리고 오는 경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잘 되면은 '긴가민가?'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꾸만 현대 미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좁아지고 있고 근데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는 게 좀 큰 것 같긴 한데 유독 그렇게 미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비평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이 너무 한쪽의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미술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자꾸만 그런 것들만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괴리감이 있는 거죠. 분명히 '나 이거는
느낌이 좋은 것 같은데 아 저 사람들한테 배운 걸 하니까 이러이러한 요소가 빠져 있는 그림이라서 저거는 좋은 그림이 아닌가 봐. 그러면 내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죠. 근데 다시 말씀을 오늘 드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은 그림이라는 거는 기호와 의미 이런 것들로 파악하는 것도 물론 맞아요. 그것도 맞고 동양에서도 그런 미술들을 했었고 근데 비교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비교적 서양 미술에서 원래 미술의 시작점이 그런 식이었으니까 그렇게 되었고 동양에서는 예전부터 기운을 더 중시를 하는 미술이 있었어요. 뭐 글씨나 붓글씨 아니면 난을 그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현대 미술이라고 꼭 그런 서양의 사고방식으로만 그림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래 기본적인 동양의 사고방식으로 그림을 이해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그림을 이해를 하는데 꼭 단어로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현대 미술을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항상 답답한 게 그러니까 미술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한테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고 이러이러한 의미와 이러이러한 해석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걸 보면은 '아 이분들이 참 어떻게 중세 미술에 참 머물러 계신 건가.'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얘기가 궁금하시면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에도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